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를 만나서 그들의 삶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이명순의 열린 공감입니다. 오늘 열린 공감의 주인공은 대덕구의 신성장 동력을 열고 대덕구의 미래를 함께하겠다는 대덕구청장 예비후보 박영순 민주당 대덕구 위원장을 모시고 오늘 그의 삶과 소신, 철학 그리고 인생의 이정표까지 함께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이요. 밝을명의 순할순, 네. 밝고 순하게 이명순인데요. 우리 위원장님 함자가 박영자 순자시네요? 네, 맞습니다. 여자 이름을 오인 받는 경우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여자 이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죠. 이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많으실 듯도 해요. 저희 외조부님께서 한학자이셨는데 꽃뿌리 영자에 순박할 순자로 이름을 쳐주셨습니다. 그 네. 뜻이 꽃뿌리 영자는 흔히 영웅이라고 쓰는 영자이기도 한데 영웅과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이 함께 그 안에 다 그 의미가 들어있죠. 잘된 사람은 영웅이 되고 평범한 사람은 꽃뿌리처럼 밑에 숨어서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글자의 의미지만 평범한 사람이 돼서 순박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름을 줘주셨는데 네. 실제 제 인생의 길은 그렇게 평범한 길로 가질 못하고 이렇게 험난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험난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평범과 비범은 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네, 저 바로 위에 언니가 또 이름이 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세종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대덕구민 여러분. 저는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 대덕구청장으로 출마하는 박영순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대덕구는 대전경제의 젖줄인 대하동 1,2공단과 신탄진 3,4공단이 있고 또 대청호와 개족산 같은 천혜 환경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또 철도가 지나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덕구는 지금 대전 지역 5개 자치구 가운데서 가장 발전 속도가 더디고 있고 대덕구민들이 느끼는 소외감 또한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덕구에는 독거노인들을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또 장애인들을 비롯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대덕구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대덕구민들이 다 같이 함께 따뜻한 공동체로서 서로 의지하면서 발전되고 행복한 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구청장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출마하시게 된 경위를 아주 낱낱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난 정말 8년간 대덕구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대덕구민과 소통을 하면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뼛속까지 대덕인 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우리 박영순 후보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조금의 기본적인 알려드릴 사항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있거나 추가하실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부여에서 나셨고요. 예, 맞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총학생회 출신이십니다. 학생회장. 인물에 출중하셔서 아주 인기도 상당하셨을 것 같아요. 별로요. 그런 소리일까요? 네, 또 그러고 하면은 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정책보좌. 청와대에서 홍보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을 지내셨고요. 현재는 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장 그리고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뭐 더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또 경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동안의 8년간 정말 지역 구민들을 직접 만나시면서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체감을 하시고 이야기를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정말 그동안 힘들었지만 참 이건 보람된 일이었다 싶은 일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지난 8년 동안 대덕구 구석구석을 다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대덕구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덕구에는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연세 많은 그 어머님 한 분이 그 독거노인으로 계셨는데 슬하에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 한 분이 계셨는데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이렇게 하사관으로 전방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분이 휴지를 주면서 혼자 살고 계셨는데, 부양 의무를 지닌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되지 못했어요. 사각지대였군요. 예. 하지만 이제 멀리 살고 있고 또 자세히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었기 때문에 할머님이 혼자 근근하게 생활을 꾸려가셨는데, 이분이 현재 법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없어서 다른 사회복지기관과 연계를 해서 이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린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그렇군요. 정말 대덕구가 경제적인 여건이 좀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정말 없잖아 많고 또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되지 않는 정말 사각지대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함께 또 생활 속에 사시면서 도움을 드렸던 또 일화가 또 보람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계시는군요. 또 대덕구청장 후보로는 이번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도전이신데 2006년 그리고 올해는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출마 기자회견 할 때 공언을 했는데 이번 선거에 지면 다시는 정치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열정으로 각오를 남다르게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이제 어쨌든 작은 전쟁에 비유하면 임전무태의 정신, 사직생의 정신으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 모든 것을 불살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의 과정에서 제가 여러 번 낙선하고 또 실패함으로써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저를 도와주신 분들의 기대를 많이 해주셨는데 실망이 많이 컸기 때문에 만약에 또 떨어진다면 또 그것을 연장해서 간다는 것이 면목이 없고 그렇게 해서는 인생이 너무 황폐해질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구청장직을 통해서 지역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또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고 싶은 일이 좀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좀 최선을 또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결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2010년도에 야당 통합 후보 선대 때문에 출마를 못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지금까지 다시 준비를 해 오셨는 건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럼 어떤 정말 강력한 히든 카드를 가지고 계실까요? 준비를 해오신 동안? 선거에 있어서 왕도도 없고 공부처럼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히든 카드가 물론 저는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선거처럼 지역 바람이 분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방에 그냥 판을 뒤엎는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금의 선거 상황에서는 없는데 다만 이제 정책적으로 조금 다른 후보와 좀 차별성을 갖고 준비를 좀 한 것은 저는 지금 결혼지원센터를 좀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결혼지원센터?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또 젊은 청춘 남녀들이 결혼 연령이 너무 늦어졌지 않습니까? 또 출산율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은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많이 낳고 또 해야 되는데 보육과 양육, 교육비 문제도 큰 문제지만 실제로 결혼 자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돈 이런 것도 큰 문제일 거고 또 정보도 문제일 거고 요즘 이제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을 하고 배우자를 만나는 데는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스펙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또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또 결혼하는 과정에서 서로 고비용의 혼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받고 또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종교시설 이런 걸 이용해서 결혼 비용을 거의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젊은 청춘 남녀들이 정년기에 결혼을 하는데 그런 결혼 비용이 부담 때문에 그걸 망설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원을 통해서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대덕구에 활력을 좀 가져와야겠다. 대덕구에 지난 한 5, 6년 동안 젊은 인구가 거의 몇만 명이 유출이 됐습니다. 외지로. 그래서 젊은 인구를 유입하는 대책으로 좀 그런 걸 하나를 하려고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안심센터라는 걸 좀 만들려고 합니다. 안심센터. 예, 제가 이제 다녀보니까 네.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장애인 가정 이런 데는 작은 뭐 전구가 나거나 하수가 막히면 이게 사람을 부르면 많은 돈이 들어가요. 뭐 몇십만 원씩 들지 않습니까? 네. 수급자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그런 비용을 내기에는 그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심센터를 설치해서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가 장애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들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편안하게 불러서 그걸 그 순간에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많은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히든카드라고 보기에는 좀 이런 저의 정책적인 서민을 위한 진정성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호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덕구 현실에 맞는 지금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 결혼 정보센터, 안심센터. 그러니까 결혼정보센터 대덕구가 노인분들이 연령층에 가진 분들이 비중이 많기 때문에 좀 젊은 층이 유출이 되는 것을 막고 오히려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결혼정보센터. 대덕구에 더감 체육센터가 건립이 됐죠. 예. 네, 거기 뭐 요즘 인생을 건강 100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축구에다가 우리 인생 나이를 얘기를 대입을 시킨 걸 좀 재밌게 읽은 게 있는데 25세까지는 연습 기간, 50세까지는 전반전. 전반전이식인가요? 전반전입니다. 네. 전반전이십니까? 75세까지는 후반전, 그리고 100세까지는 연장전이라고 하는데 정말 삶의 동반자를, 배우자를 잘 선택을 해야 100년까지 가는 인생에 정말 행복할 수가 있겠죠. 거기 결혼정보센터를 건립을 해서 좀 젊은 층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좀 경제력을 활력줄 수 있는 그런 또 현안을 하나 말씀을 해주셨고 안심센터는 지금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조선가정 이런 가정이 많기 때문에 뭐 심부름센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필요한 것들을 좀 충족을 사소하지만 좀 부담이 있는, 되는 것. 사소하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충을 해줄 수 있는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현안을 말씀을 해주시군요. 지금 뭐 대덕구 청장 예비 후보 가운데서는 대전에서 가장 뭐 접전이 될 그런 지역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럼 대덕구에 대한 현안 그리고 대안 제시를 그 두 가지로 집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덕구의 가장 큰 현안이라면 도시철도 2호선 대덕구 관통 노선을 실현하는 것이죠. 이제 이건 뭐 그동안 오랫동안 대덕구민들이 염원해 왔고 그렇죠. 대전 그 문제 때문에 대전시와도 상당한 갈등을 빚어온 게 사실입니다. 같은 대전 시민인데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유일하게 대덕구에만 도시철도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염홍철 시장님께서 구상하신 순환선 2호선도 전체 30km 정도의 구간 가운데 2.7km만 우리 대덕구를 스쳐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덕구민들은 상당한 소외감을 가지고 있고 대덕구가 주민들이 교통권에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그 도시철도가 그런 지음의 방식으로 노선이 결정된다면 아마 대덕구는 더욱더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져올 것입니다. 대덕구에 사는 장애인들이 서구 쪽으로 많이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장애인들이 지하철이라든가 전철을 이용하기가 서구에서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 도시철도 2호선을 대덕구 그러니까 중리 사거리에서 법동과 읍내동을 지나서 신탄진까지 연결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고 또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되면 대전시장과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를 소망하는 대로 꼭 풀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5개 구 중에서 대덕구가 상대적으로 낙후가 돼 있어서 대덕구의 발전이 이제 뭐 대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돋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성장을 또 일으키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 말고 또 어떤 현안 문제를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일단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 시장이나 국회의원, 구청장들이 공약을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모두가 역대 선거에서 내놨습니다. 하지만 구체성이 너무 부족하고 또 일자리를 만든 데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걸 보면 네. 갈수록 그 일자리 만드는 사업의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실업자들을 위한 공적 부조 성격을 지니는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네. 희망근로,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런 데에 그 중앙정부에서 보내주는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데, 반면에 이 사업을 위해서 일자리를 얻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구청장이 되면 한정된 예산이라 어렵긴 하지만 이 일자리 예산을 확 전년 처음 시작할 때 수준으로 최소한 늘려야겠다. 원래의 상태대로 늘려야겠다. 반 정도로 줄었는데 이걸 늘려야겠다. 늘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지금 낭비성 그다음에 축제 같은 거라도 폐지를 하고 그 예산을 일자리 축제 해야 되겠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지역의 공단이 지금 대화동 1,2공단과 신탄진 3, 4공단이 있는데 전체 그러니까 대덕구엔 전체 한 1,057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동 1,2공단에 187개, 신탄진 3, 4공단에 한 300개 정도의 공단이 있는데 전체 이 1, 2, 3, 4공단의 매출액이 한 9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출액이 한 27억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업들이 있는 것이죠. 이 기업들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를 머리를 맞대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해야 되겠고, 또 우리 대덕구에는 지금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한 2,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심도 깊게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도움을 줘야 이 기업이 발전하고 그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깊은 조사를 내밀한 조사를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그런 정책을 견인해내야겠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그 일자리라는 것이 현재의 정부까지는 성장률을 몇 프로 달성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 성장률을 달성하면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논리로 지금 경제를 운영해왔는데 지금까지의 그 결과를 보면 오히려 고용 없는 성장만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 일자리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의 그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 또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 복지가 같이 따르는.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대화공단이나 신탄진 공단이 대덕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얼마 정도의 연매출? 대화동 공단이 한 2조 6천억 정도, 그다음에 신탄진 공단이 6조 8천억 정도의 매출이 있죠. 대전의 기업체가 상대적으로 비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덕구는 그런 이제 3, 4공단 그리고 신탄진 공단, 대화공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단과 어떤 협약 체계를 거쳐서 좀 일자리를 고용 창출을 늘려갈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를 모색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대덕구에 한 3,136개 정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등록된 기업. 그런데 이 기업들 전체와 대덕구 경제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심적인 것은 대화동 공단과 신탄진 공단에 있는 기업체들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우리 대덕구에 위해서 좀 기여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대덕구는 어떤 행정적 도움을 통해서 기업들이 자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이제 이런 걸 연구하고, 또 지역에 이제 연구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협약을 해서 이 기업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또 산학적 협력 이런 걸 하는데 집중을 해야겠죠. 행정 역량을. 그래요. 대덕구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경제 자립도를 좀 더 높여갈 수 있는 그런 협약 체계가 조금 모색이 좀 심도 있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이제 우리 후보께서는 이제 대덕구 어떤 변화, 그리고 대덕구가 어떤 변화를 통해서 어떤 적립상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청사진 밑그림이 아마 있으시겠죠. 제가 그 내걸은 구호가 따뜻한 공동체 행복한 대덕구입니다. 따뜻한 공동체 행복한 대덕구. 썩 좋게 들리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보도를 보셔서 아시지만 서울에서 새 모녀가 생을 포기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그런 가족이 40가족이고
하루에 그렇게 죽는 사람이 40명이고 1년에 15,000명이 생활고로 인해서 생을 포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대덕구에는 아직 그렇게는 없지만 그래도 사각지대가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잘 사는 분들은 또 생업을 잘하고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도와드려야 되지만 어떤 누군가 이게 뭐 잘 살다가도 잘못될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대덕구에서만큼은 사회연대망이 튼튼하게 돼 있어서 이웃이 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고 손을 내밀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언제든지 나를 잡아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과 안심을 주고 또 삶의 각 부분에서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도시공동체를 조성하면 아무래도 전국에서 제일 행복한 그런 대덕구가 되지 않을까. 이제 거기에 뭐 구청장으로서 된다면 최선을 다해야겠다. 뭐 딱히 대덕구에만 네, 해당을 시켜야 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따뜻한 공동체, 행복한 대덕구. 네, 정말 썩 좋게 네, 다가오는데 조금 포커스 좀 바꿔볼까요? 이제 인물이요, 아주 부리부리. 네, 우리 작가가 어떻게 써놨냐면 상남자 박영순. 네, 우리 인간 박영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유년의 박영순은 이런 아이였다. 어떻게 네, 반출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나이가 50 넘어서 뭐 너무 오래된 유년이라. 근데 뭐 네. 특별하게 달랐던 건 없었고요. 코올리계였었고 빨개 벗고 냇가에서 물을 했었고. 부여가 출생이신데 네. 대전은 언제 오신 거죠? 제가 4살 때 저희 부모님이 솥단지하고 이불하고 지게에다 메고 저희들 손잡고 오셨어요. 거의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피난 수준인데요. 솥단지 지게 이불 보따리에. 이제 저희가 태어났은 게 1964년인데 이제 한국 전쟁의 참화가 아직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먹고 살기가 시골도 어려울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식을 가르치려면 도시에 가서 고생을 해야겠다.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이제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남매들을 데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뭐 고생을 하셨죠.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뭐 다른 우리 저 사회자님 부모님처럼 자식들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으셨고요. 또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느라고 손톱이 다 닳고 손뼈마디가 굵어지고 그러셨죠. 그렇지만 한 번도 남을 속이는 일을 하신 적이 없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이셨죠. 네, 저희 아버님을 많이 닮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요? 아니요, 아버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신 아버님이요. 그러시군요. 그 부여에서 대전으로 오시는 것도 부모님께서는 이제 자녀들의 이제 미래를 생각을 해서 대전으로 오셨던 건가요? 그렇죠. 그럼 아버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또 말씀이 있으셨을까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니시라서 말씀을 화려하게 못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다른 건 다 몰라도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정직만큼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라. 어쩔 수 없더라도 묵언을 해라. 거짓말할 수밖에 없으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시죠. 제가 그러니까 정치는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어제 한 말도 약속도 뒤집고 하니까 대통령이 돼서도 그러는데 뭐 그런데 그럼 그거를 지켜내기 위한 소신을 갖고 계시기까지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힘들죠. 네. 매일마다 우리 집사람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술 안 먹는다고 했다가 먹고 들어가고 일찍 들어온다다가 늦게 들어오고 뭐.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버님께서. 거짓말 같으면. 우리 안사람 무섭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답 안 하면 화내요. 대답 안 하면 화내요. 네. 말해주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저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일찍 오세요 하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했는데요? 일찍 온나 일찍 오지. 네. 상황 알겠습니다. 봐서라고 유행을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어떤 꿈을 갖고 커가던 청년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럼 돈을 벌면 뭘 하고 싶었을까요? 워낙 가난하니까 돈을 벌어서 부모님도 호강시켜드리고 싶고
또 일찍부터 어린 눈에 세상을 알아서. 어떻게? 왜냐면 이제 사촌형들 뭐 네. 예, 그때 당시에 저희 집안 전체가 가난했기 때문에 배움의 길을 오래 간 분이 없고 전부 일찍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형들이 내가 어린데도 네. 좋은 걸 많이 가르쳐 줬어요. 좋은 거를 예. 돈을 많이 버셨나요? 아니죠. 뭐 이제 어린 나이에 어른이 되는 길을 빨리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종갓집의 종손이고 장남인데 아이고, 네.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었죠. 우선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싶고 형제들도 가문을 많고. 형제도 많고 좀 가문을 좀 일으켜 세우고 싶은 예, 뭐 네. 그런 생각이. 그러셨군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제 오로지 그런 거밖에 몰랐다가 대학을 입학하면서 이제 완전 인생의 전환점이 됐죠. 입학을 하고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예, 학생 운동을 하게 됐는데 사회에 이게 우리나라 현실에 눈을 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건 무의미한 것 같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나이니까 이게 정의감이 있어서 그때는 또 학생도 굉장히 강성이고 자기가 옳다고 네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행을 같이 했었잖아요. 지금의 학생들을 보면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제가 애들이 셋인데 둘이 대학생이고 막내는 이제 중3인데 무슨 말 해줘도 안 들어요. 자기 주장이 네, 그게 집안이 아니라 뚜렷해서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예, 자기들의 생각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는 건 이제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자주적인 인간이 되라. 그러니까 저는 잔소리를 거의 안 합니다. 공부해라, 뭐 해라. 그러니까 제 안사람은 많이 하죠, 잔소리를. 그렇지만 저는 일절 잔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도대체 애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냐. 아버지가 그러는데 하지 않는 못까지 이제 부인께서 예, 다 근데 이제 하려니 잔소리를 하기 싫기도 하지만 이제 스스로 알아서 네. 그러니까 잔소리를 듣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잔소리를 듣더라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럼 뭐 아버지 어머니 역할 분담이 딱 돼 있네요. 뭐 그런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근데 애들 볼 시간이 없으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뭐 잔소리를 하실 자격이 안 되시는 거겠네요. 그런 거죠, 뭐. 아이고야. 네, 우리나라의 한국 남자들이 문제가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는 뭐 개인적인 문제만이 또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일 텐데 일을 좀 줄이고 가정을 빨리 좀 귀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자 청년 시절에 그렇게 생활을 하셨고 부인하고는 어떻게 시작이 되셨을까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강제징집을 당하고 군대 갔다 제대를 하고 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제가 88년도에 제대를 하고 복학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88학번 새내기로 대학을 들어왔어요. 3월 달에 올림픽이 열리던 해.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학교에 복학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역사철학회라는 학회를 조직해서 후배들을 밥 사주고 다니면서 꼬셔가지고 학회를 가입시켜가지고 공부를 했죠. 고 중의 여인이 지금의 부인 말을 잘 듣겠네요. 잘 듣죠. 안 듣죠. 이제는 머리 위에 있죠. 그렇게 해서 만났고 제가 이제 학생운동을 하다 징역을 갔는데 2년 동안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근데 뭐 데이트니 뭐 연애 같은 건 못 해봤어요. 그렇게 할 짬도 없었고 전혀 그런 건 못 해봤고 옥바라지를 끝내고 나와서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제 그때 짧은 연애를 정신적인 의지죠. 그렇군요. 결혼이라는 게 원래 혼을 맺는다고 해서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두 분 참 아주 맞춤으로 만난 부부의 연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잘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부인한테 가장 고마웠던 거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옥바라지를 했던 그 시절을 들 수가 있겠고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요거는 참 내가 부인한테 참 잘한 거다 싶은 거 얘기할 게 있으실까요? 결혼해 준 거 제가.
아니, 상남자 맞으시네요. 결혼해달라고 그랬거든, 저보고. 그래서. 간택당하셨군요. 예, 근데 제가 두 말도 없이 그렇게 하자 그랬거든요. 착하게, 상남자가 순한 남자로. 아니, 근데 그런 걸 오래 고민했는데, 뭐,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뭐, 그럴 것 같아서. 선택을 당하셨군요. 예. 좋습니다. 그럼 뭐 내가 이 여자의 내 청을 수락을 하기를 잘했다 또 싶은 또 결정적인 어떤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요. 사시면서 이제 2년 동안 옥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 다를 방법도 없었고, 뭐 미안해서 하지 못한 말을 부인께서 먼저 프로포즈를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뭐 결혼해서 저희 부모님 그 시점부터 모시고 애들 낳아서 잘 키우고 종갓집의 종손이라고 하셨죠. 예, 제사도 많고 그런데 이제 뭐 별탈 없이 잘 지내니까 뭐 그걸 제가 나가서 마음껏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천사를 만난 거죠. 천사를 만나셨네요, 정말. 복받은 남자십니다. 예, 그렇죠. 부인이 항상 고마우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 그렇잖아요. 항상 고맙진 않고. 자주? 그런 생각은 별로 항상 미안하고 가끔 고맙고 이러시잖아요. 미안하긴 좀 한데 예, 그냥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오늘 잠깐 그런 생각을 할 기회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 보시고 부인 이름 한번 부르면서 고맙다는 말이든지 미안하다는 말이든지 뭐 어떤 말 한번 마음 표현을 한번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살면서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연애 편지도 잘 안 쓰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요. 한번 보시고. 장민엄아, 하여튼 고맙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성격이 보통분이 아니신데 비유 맞추고 사느라고. 뭐 나는 굉장히 부드럽고 괜찮으니까 모르겠는데 자식 셋 낳아서 키워주고 하여튼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자. 그래요. 죽을 때까지 재미나게 살자. 삼형제로, 삼남매로 사셨는데 또 자제분을 또, 셋을 두고 부인과 죽을 때까지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소개 영상 잠깐 만나보시고요. 박영순 위원장과의 이야기는 잠시 뒤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순의 열린 공감. 오늘 초대 손님으로 대덕구 민주당 위원장 박영순 대덕구청장 예비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조금 프리한 토크로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민에게 물었습니다. 조금 중복적으로 많은 질문을 받은 몇몇 질문을 뽑아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예비후보께 드리는 질문이 박영순의 가장 컸던 시련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출마를 하는 것이 일단 가장 큰 과제인데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국회의원 총선 출마를 못했습니다. 한 번 2002년도에 그랬고 또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고 도와주셨는데 출전을 못하는 데 따른 굉장한 파급이 있었고 어려움이 컸었어요. 심적으로 또 그런 면에서 그런데 이제 뭐 시간이 일단은 해결해줬고요. 또 술 한 잔이 또 해결해줬고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내일이 있다는 생각도 했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어려울 때 자양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자양분이 무엇일까? 그거는 이제 저를 믿어주고 도와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좀 더 깊이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깊이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극복해 온 거죠. 그렇군요. 나의 자양분은 어떤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나를 또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것. 예. 시간이 우선은 해결을 해줬다고 하셨고 또 술 한 잔이라고 하셨는데 그 술잔을 같이 나누었던 분들이 또 많은 힘이 되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하게 하는군요. 그랬습니다. 이번 두 번째 질문으로는 박영순을 이렇게 성장을 시킨 인생의 멘토는 누구셨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멘토는 뭐 시기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뭐 놀기도 좋아했지만 책을 좋아했는데 이제 정신적으로 저한테 많은 영감을 준 책은 이제 삼국지입니다.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일본 사람이 쓴 요시카와 H라는 작가가 번역한 삼국지 번역본이 저희 집에 있어서 중학교 3학년까지 한 15번은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15번. 네, 지금까지는 몇 번을 읽으셨을까요? 지금은 이제 최근에 아직까지는. 신삼국지 영화 98편짜리 나왔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네. 오직 그것만 3일을 꼬박 그것만 봤습니다. 하나가 보통 40분짜리인데. 네. 오늘 저랑 토크를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10번 읽은 사람은 9번 읽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말랬다고 라는 말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뭐 그랬고 또 이순신 장군님이 그랬고. 네, 최근에는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서 고 김대중 대통령님 많은 생사를 넘나들면서도 자기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불굴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정치인으로서 가는데 큰 기감이었고 가깝게는 노무현 대통령을 곁에서 모셨는데 그분의 진솔함, 소탈한 꾸밈 없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진짜 가식이 없이 사람과 사람으로서 만나는 그런 분이 초심을 잃지 말라고 많은 분들이 잘 됐을 때 초심을 잃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분은 진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주민들이 힘을 모아주셔서 무엇인가 된다면 제가 모셨던 그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가셨어도 결코 누구한테 반말을 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위가 낮은 사람하고도 똑같이 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말 제가 깊이 아주 큰 영향을 받았죠. 인간적인 면모를 통해서 또 멘토를 삼으신 분도 계시고 그때그때 마음의 심지를 굳힐 수 있는 멘토를 여러 분 모셨네요. 네, 그렇죠. 현명하게.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아까 조금 피력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만 도시철도 2호선 문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한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지금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정책적인 정점이 아니라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 첫째는 노선의 문제, 그 다음에 하나는 건설 방식의 문제인데 저희 대덕구 입장에서는 건설 방식은 두 번째 하더라도 노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덕구를 관통하는 노선을 반드시 2호선 그 설계에 반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려면 현재 지금 지하철이라든가 지상 고가철 방식, 특히 이제 지금 대전시 현재 시 집행부에서 지상 고가철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그 민주당 시장 예비후보이신 권선택 예비후보께서 이제 먼저 제안을 하셨는데, 노면 전철 방식으로 하면 건설비도 한 3분의 1로 줄어들고, 또 이제 본선뿐만 아니라 지선도 많이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면 전차 방식으로 하면 중리 사거리에서 법동을 거쳐서 음내동을 거쳐서 신탄진까지 전철을 연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했고,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시장이 되신다면 또 제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꼭 해내야겠다. 이제 이렇게 하나 하고 있고요. 일자리 창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이제 사람 중심의 경제가 돼야 된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훌륭한 인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적 자원과 그다음에 첨단 과학기술, 축적된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패러다임 자체가
바꿔야 합니다. 성장률을 정해놓고 그 성장률에 맞춰서 경제를 운영하면 자연적으로 고용이 창출될 거라는 논리는 여태까지 결론적으로 안 된, 그게 고용 없는 성장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패러다임 바꿔서 네. 시장이 닿지 않고 자본이 닿지 않고 정부의 역할이 미치지 않는 분야에 많은 역량을 투입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저소득층과 관련된 요양이라든가 간병, 돌봄 서비스 이런 데에 사회적 조합, 마을 기업, 협동조합 이런 그런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런 분야를 담당하면 사회 안전망도 확충이 되고 또 거기에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봐요. 대덕구에만 해도 마을 기업이 몇 개 있는데 아주 모범 사례도 있습니다. 취미로 시작해서 이게 훌륭한 마을 기업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대덕구에는 이제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가 있습니다. 대청호 주변에 청정 지역이죠. 그런 데서 마을 지역과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런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고 또 이와 연계된 어떤 작업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 이제 문화가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를 이용해서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연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인 이하 사업장이 우리 대덕구에 한 344개 정도 됩니다. 이 5인 이하 사업장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또 그래서 그걸 성장시켜서 거기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대덕구에 요식업이 꽤 많습니다. 한 1,60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어떻게 보건이라든가 건강을 굉장히 오랫동안 식당에서 일하면 힘들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음으로써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 그러니까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게 해서 실업자를 만들지 않게 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은 신규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데 현재 만들어진 일자리가 퇴출당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노력들을 전행 경력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런 방향에서 대덕구청 조직 전체를 여기에 맞게 공무원 조직을 재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여러 가지 구도적으로 청사진을 그림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군요. 네, 이렇게 질문으로 집약을 해서 우리 후보께 질문을 제가 대신 드렸습니다. 우리 대덕구민들이 참 궁금해한 요인들이 정말 대덕구에 필요한 사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으죠? 어떠셨어요? 답변을 하시면서? 예. 그렇습니다. 함께 답변으로 질문지를 함께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질문을 보니까 정말 대덕구의 제2의 비상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꼭 좀 저희 대덕구가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 정말 우리 대덕구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고 편안한 그런 자치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실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공동체, 행복한 대덕구.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 이제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 지향점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구청장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요. 네. 안 되면 사람답게 인간이 되자. 그리고 이웃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산에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소박하게 들리기도 합니다만 인간답게 산다는 거, 또 인간의 도리를 갖추고 산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원하시는 걸 다 이루시기를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마지막 인사 말씀을 해드려서 좀 빠진 이야기가 있으면 같이 곁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덕구민 여러분, 요즘 참 서민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나라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에 많은 쟁점들이 있고 또 온갖 얘기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아주셔야 되고요. 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후대를 생각하고 또 후대는 앞에 가신 분들을 잘 모시는 이런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고 따뜻하게 함께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역구의 발전이 할 수 있도록 선순환의 고리를 지혜로 함께 모아가자는 말씀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명순의 열린 공감, 오늘 주인공은 대덕구 민주당 위원장 박영순 대덕구청장 예비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앞으로 열정적인 활동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기술에 사는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